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당신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용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환경이 바뀔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경험이 최종 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 즉 무의식적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되는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원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 몇 개. 당신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베트남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한 소령이 미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매일 특정 코스를 도는 골프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서 골프를 쳐보니 최고 점수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구 소련의 인권운동가 아나톨리 슈차란스키 얘기는 어떤가? 나중에 나탄 샤란스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람은 1970년대 미국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9년 넘게 구소련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특히 비좁고 어둡고 살얼음이 서리던 감방에서 400일을 보낼 때 그는 체스판과 말들의 위치를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매일 자신과 체스 게임을 벌였다고 한다. 덕분에 샤란스키는 보통은 외부 자극이 있어야 유지되는 신경 지도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샤란스키는 이스라엘로 망명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상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1999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인 25명과 동시 체스 게임을 치렀을 때 참여해 그를 이기기도 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 에런 로저스도 머릿속으로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을 상상하기를 즐기는데 나중에 실제로도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1년 6번째 시드 배정팀인 패커스가 첫 번째 시드 배정팀인 애틀란타 팔몬스와 치르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로저스는 36개 패스 중 31개를 성공시키면서 패커스를 그의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36개 패스볼 중 31개의 성공은 86.1%의 성공률이며 포스트 시즌 포워드 패스 기록 중 5번째로 좋은 기록이다. 6학년 때 코치한테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로저스가 스포츠 전문 리포터에게 한 말이다. 누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자려고 누울 때도 나는 항상 경기 때 할 동작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동작들도 미리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한 거죠. 로저스는 그 경기에서 세 번째 태클을 몸을 회전시켜 피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그는 그 전에 머릿속으로 거의 모두 그려봤던 동작들이었어요. 라고 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단, 레리 버드, 제리 웨스트 같은 농구 선수들, 야구 투수 로이 할러데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머릿속 시연의 놀라운 효과를 이용했다. 골프 챔피언 잭 니콜라우스는 자신의 책 골프와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공을 본다. 밝은 초록색 잔디에 하얀 공이 멋지고 도도하게 안착해 있다. 그 다음 장면이 재빨리 바뀌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공을 본다. 공이 날아가는 길, 궤도, 모양을 보고 땅에 닿을 때의 움직임까지 본다. 그 다음 페이드 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에 두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 그런 짧고 개인적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극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만 나는 골프채를 골라서 공을 향해 다가간다. 이 예들 이외에도 머릿속 시연이 최소한의 연습으로 육체적 기술을 배우는데 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 1980년대 후반 로스앤젤리스에 발을 들여놓은 가난한 배우 짐 캐리의 놀라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짐 캐리는 먼저 종이 한 장에 길게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영화에서 원하는 배역으로 원하는 연기를 하게 될 것이며 배우로서 성공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 매일 밤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멀홀리드 드라이브로 올라가 자신의 컨버터블 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종이에 적은 것들을 자신에게 말하듯 읊조리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했던 배우가 이미 된 것 같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어서야 할리우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내려왔다. 짐 캐리는 심지어 $10,000,000 수표까지 끊어서 갖고 다녔다. 출연료라고 써있고 지불기한은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였다. 그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수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1994년 마침내 짐 캐리를 스타로 만들어줄 영화 3편이 개봉되었다. 먼저 2월에 에이스 벤츄라 애완동물 형사가 개봉되었고 7월에 마스크가 뒤를 이었으며 12월에 개봉된 세 번째 영화 덤 앤 더머로 그는 정확하게 $10,000,000 수표를 받았다. 혼자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 일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내면의 커다란 신경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뒀던 것을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는 과학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 준다.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 같은 곳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곳에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한 손으로만 치는 간단한 코드를 머릿속으로 연습하게 했는데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뇌는 실제 피아노로 연습한 다른 사람들의 뇌와 똑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다.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극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그들의 뇌만 보면 정말로 피아노로 연습한 사람 같아 보였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신경학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새로운 뇌 지도를 창조해낸 것이다. 12주 동안 30명이 참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어떤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새끼손가락 운동을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운동을 상상하기만 했다. 실제로 운동을 한 그룹의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53%까지 강화했고 오직 상상만으로만 운동한 그룹의 사람들은 35%까지 강화했다. 마음속으로만 운동한 사람들의 몸도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을 바꾼 것이다. 또 다른 유사한 실험에서는 10명의 지원자들이 일주일에 5번 이두박근을 가능한 최대로 수축시키는 상상을 했다. 그들이 그렇게 상상 운동을 할 때마다 연구자들이 그들 뇌의 전기 활동을 기록했고 2주마다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이두박근 수축을 상상하기만 한 그들은 몇 주 만에 근육의 힘을 13.5%까지 강화했고 그런 상상 속 훈련을 멈춘 후에도 3개월 동안이나 그 힘을 유지했다. 새로운 생각에 그들의 몸이 반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게가 각기 다른 아령을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들어 올리게 한 프랑스에서의 한 연구를 들 수 있겠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가벼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보다 근육을 더 많이 쓴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머릿속 시연에 관한 이 3건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모두 생각만으로 육체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 당신은 이쯤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상상에 강한 긍정적 감정을 연결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은 없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 연구들이 있으며 이제 곧 살펴볼 것이다.